됐네요. 자, 시그마. 자, 이 시그마라는 거는 SN은 SN과 같은 편이죠. SN이 1항부터 N항까지 계속 더하는 거잖아요. 이 표현을 달리해서 합의 또 다른 기호인 시그마라는 걸 만듭니다. 이렇게 그리스 대문자 시그마라고 이렇게 쓰며 읽을 때는 시그마라고 표현하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시그마 기호를 쓸 때는 여기다 뭔가를 써야 되고 시그마 위에 뭔가 써야 되고 시그마 오른쪽, 그러니까 시그마의 아래, 위, 오른쪽에 뭔가를 써 넣어야 돼요. 근데 밑에를 뭐 쓰냐면 K는 1부터 보통 N까지 여기다 AK라고 쓰는데 각각 이제 하는 역할이 있는 거죠.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시그마라는 게 위에서 보신 것처럼 합의 기호입니다. 뭔가를 더하겠다는 대문자 S, 썸의 약자죠. 거기를 그리스 대문자로 S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시그마라는 기호를 쓴 거고, 합이라는 표현인데 1항부터 N항까지 합치시오 SN 대신에 시그마라는 기호, 이 시그마는 다시 말하자면 합의 기호입니다. 근데 이 밑에는 K는 1부터라는 게 뭐냐면 합의 시작항을 말해요. 더하긴 더할 건데 어디서부터 더할 겁니까? 라는 합의 시작항이고, 위에 있는 이 N은 합의 마지막 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K 있죠? 이 K를 시그마의 변수로 불러요. 그러니까 항의 번호가 N이 아니고 여기서는 K인 겁니다. K가 시그마 변수가 돼서 항의 번호, 이 K가 이 앞쪽에 있는 숫자를 따라 움직이고 얘는 자연수로 카운팅이 돼요. 그냥 하나씩 커진다는 얘기죠. 뭐 2항, 3항, 4항 이런 식으로 하나씩 커지지 2.5항 이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오른쪽에는 얘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여기 있는 얘. 이게 어떤 수열을 더하는지 보여주고 있죠. 이게 일반항이에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숫자를 더할 겁니까? 라는 걸 보여주다 보니까 SN보다는 매우 그 과정이 구체적이에요. 사실 SN은 거의 결과에 가깝죠. SN은 얼마? 그러면 이게 어떤 수열을 1항부터 N항까지 다 더한 결과만 알지 뭐 어떤 걸 더한 건지 사실 우리가 쉽게 알아내기 어려운데, 시그마 기호를 쓰게 되면 시그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어떤 수열을 더할 건지를 보여주는 일반항이기 때문에 이런 수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숫자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하겠구나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SN보다는 그 과정을 좀 더 알아낼 수 있는 유용한 관계식이며, SN이 있는데도 굳이 우리가 AN을 쓰는, 시그마를 쓰는 이유는 지금 말한 표현처럼 그 합의 과정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A16 더하기 A17 더하기 A18 더하기 A19 더하기 A20. 자, 이걸 계산하고 싶죠? 근데 이거를 SN에서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S20에서 S15를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합을 갖다 놓고 써야지만 저거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시그마로 표현하게 되면 한 방에 정리가 돼요. 시그마 K가 16부터 20까지 AK 이렇게 쓰시면 돼요. K에 16 집어넣으면 이거예요. 차례들이 하나씩 커지는 거죠. 17 집어넣으면 이거, 18, 19 어디까지 하면 20번째까지. 그리고 시그마는 그 나열된 항들을 모두 다 더한다라는 교니까 이 기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부분합을 처리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1부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SN은 예전에 수업할 때 말씀드렸잖아. SN의 단점이 뭐냐면 강제성이에요. 무조건 1항부터 N항까지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관계시다 보니까 시작항이라거나 아니면 내가 일부분, 어떤 수열 전체에서 일부분을 더하고 싶은 그 부분합을 처리하기 힘든데, 이제 시그마는 이제 그런 것들 보완해주죠. 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딱 더할 수 있게 표현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시그마 변수를 꼭 K로 둬야 되는 겁니까? 원래 수열의 항을 나타낼 때는 그 항 번호에 보통 N을 두지 않았나요? 근데 왜 갑자기 K로 바꿔 쓰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쓰면 이상해지기 때문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시그마 변수를 N으로 둔다면 1항부터 N항까지
이 수열을 더하는 건데 1항부터 n항인데 n이 1이기 때문에 1항부터 1항까지 더하라는 얘기인지 1항부터 n항까지 더하라는 얘기인지 이게 표현이 모호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통 일반적으로 n항이 다 잘 나오다 보니까 밑에다가 항의 시작 번호로 시작 변수를 n으로 두게 되면 얘랑 얘랑 충돌이 돼서 표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막기 위해서 n이 아닌 또 다른 시그마 항 번호의 변수를 줄 수 있는 문자를 두는데 보통 우리가 상수, 숫자가 바뀌는 것 때문에 표현들에 k를 많이 쓰기 때문에 k라고 썼는데 k를 안 써도 됩니다.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ai 이렇게 쓰면 얘랑 똑같은 거예요. 이때는 시그마 변수가 아닌 거죠. 아셨죠? 시그마 j가 1부터 n까지 aj 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그마 변수에 좀 자유로움을 느끼셔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k를 많이 쓰는 것 뿐이지 꼭 k일 필요는 없다. 얘는 시그마 변수일 뿐이니까 상황에 따라 그 변수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시그마에 대한 이제 표현법이었고, 두 번째는 시그마 이제 계산법 중에 보면 시그마가 있고 k가 1부터 n까지 있다고 칩시다. 시작한 마지막을 내가 임의로 정의한 거죠. 근데 여기 일반항에 수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의 수열이 더하기 빼기로 붙어서 이 자체가 일반항으로 표현되는 거 있어요. 시그마 오른쪽에 있는 거는 무조건 일반항입니다. AK, BK 하나의 수열로 딱딱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을 더하거나 뺀 것으로 하나의 수열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뭐 AK가 2K 플러스 3이었고 BK가 3K 마이너스 5였어요. 그럼 둘을 더하게 되면 5K 마이너스 2 이게 또 다른 수열이 되는 거죠. 얘네 둘을 더한 또 다른 수열.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하나의 일반항으로 보셔야 되는데 근데 그 일반항 안에 두 개의 수열이 더하기 빼기 됐을 때는 시그마가 분배가 됩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BK 아셨죠? 시그마는 일반항에 더하기 빼기일 때는 분배가 가능하다라는 것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라는 일반항이 있는데 그 앞에 어떤 상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C를 상수라고 합시다. 그럼 이 상수는 바깥으로 빼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C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물론 반대도 됩니다. 시그마 바깥쪽에 있는 상수는 일반항 안으로 집어넣어서 일반항과 곱하기도 성립할 수 있어요. 그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C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시그마 변수가 K인데 여기는 K가 없죠. K가 아닌 나머지 모든 문자는 다 상수 취급해요. 그럼 이건 1항도 C고 2항도 C고 3항도 C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항 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항이 다 C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C를 n번 더하는 결과가 되죠. C를 n번 더하는 거 구구단하는 거예요. CN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고 그래서 만약에 일반항이 상수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 상수랑 마지막 항을 곱한 게 그 합의 결론이 된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여기 AK 곱하기 BK 혹은 나누기 BK 이렇게 되어 있는 케이스는 분배가 안 된다는 거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BK 얘를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그마는 덧셈과 뺄셈에는 분배가 되지만 곱셈 나눗셈에 분배가 되지 않아요. 아마 예전에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네가 알고 있는 수학적 기호 중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모두 분배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어요. 그 중에 아직 안 배운 리미트라는 게 있고 극한 그 다음에 네가 배우셨던 켤레 있죠. 켤레는 두 개 복소수를 더하거나 뺄 때 켤레를 취하면 이게 하나씩 다 쪼개지죠. 근데 이게 곱셈 나누셈도 똑같이 성립했거든요. 이거 쪼개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눗셈도 그랬죠. 이렇게 Z2의 켤레 분의 Z1의 켤레.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수학적 기호 중에 굉장히 극소수로만 리미트 아직 안 배웠으니까 설명을 못 하는 거고 리미트나 그다음에 복소수 할 때 이 켤레에 대한 기호 이 기호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다 분배가 되지 일반적인 수학적 기호는 다 그렇게 곱하기 나누기까지는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까지는 잘 분배되지 않으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분배하거나 뭐 붙이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것도 반대로도 기억해야 되겠죠. 두 개 서로 다른 시그마인데 더하기 빼기가 돼 있어요. 근데 보니까 뭐만 동일하면 성립하냐면 시작항과 마지막 항. 서로 동일하잖아요. 그럼 붙이기도 돼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여기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bi. 이거 붙어요.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시그마 변수는 내가 임의로 바꿔도 되거든요. k가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바꿔놔도 돼요. 더하기 됐잖아요. 그럼 시작항과 마지막 항이 동일하면 이거 붙일 수 있어요. ak 플러스 bk 이렇게 분배도 되고 다시 분배된 거를 돌려놓을 수도 있죠. 다시 붙일 수 있는 기준은 시작항과 마지막 항이 동일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시그마 내용은 시그마 용법이라는 건데 시그마 사용법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만약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라는 시그마 이게 지금 이렇게 시그마에 대한 표현이 있으면 이건 뭘 줄여 쓴 거냐면 k가 일반항이죠. 근데 k 1 들어가면 1항은 1이에요. 이게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했으니까 k에 2가 들어가면 두 번째 항이 2란 뜻이에요. 세 번째 항이 3이고 이렇게 n번째 항까지. 근데 시그마니까 나열된 항들을 다 덧셈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쓰고 나서 보니까 공차와 1인 등차 수를 합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은 2분의 항수 가로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하다 보면 이렇게 써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시그마 k라는 공식이 나오면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정의가 되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 얘는 항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그래서 항번호 n을 다 제곱해서 더하게 되면 이 결론은 6분의 n 플러스 1 여기 조심해야 되죠. 2n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되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세제곱 그러니까 수열의 항의 모양이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n의 세제곱 이걸 다 더하게 되면 그 결론은 1번의 답 있죠. 2분의 n 플러스 1 이걸 제곱시키면 돼요. 이건 다 일반적인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시그마 공식 그래서 1, 2, 3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책에 없는 것을 우리는 외우자고 그랬죠. 4번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인 책에는 안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따로 외우는 게 그만큼 생각보다 자주 기출되기 때문에 외우자는 건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이 수열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1항이 k에 1 집으면 1항 나오겠죠. 1 곱하기 2 이게 1항이에요. k에 2 집으면 2항 나와요.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걸 다 더해서 어디까지 더하는 거냐면 n 곱하기 n 플러스 1까지 더하는 거예요. 이 답은 이거였죠.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공식은 비교적 쉽습니다. 혹시 일반항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걸 분배해서 k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그마가 이렇게 분배가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이거 두 개 더한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 있냐면 여기 있잖아요. 이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실제 이 공식은 2번 공식과 1번 공식을 통분해서 덧셈해 놓은 겁니다. 근데 딱 봐도 벌써 짜증나잖아. 이거 통분시키고 막 그러니까 일반항의 공통부분 찾아서 이렇게 모으고 동량 처리되고. 그러니까 이걸 간단히 줄여 쓴 게 이거란 얘기예요. 우린 결과만 알면 됩니다. 이거 유도과정이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따로 이런 것들 기억하시거나 뭐 증명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기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결론만 기억하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인데 정말 이거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혹시나 해서 너무 자주 나오는 거라 이거 있죠. K가 1부터 N까지 2K-1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홀수거든요. K 1 집어넣으면 1, 3, 5, 7, 9 1, 3, 5, 7, 9 홀수를 다 더하게 되면 걔는 요 마지막 항의 번호 있잖아. 그 마지막 항에 있는 숫자를 제곱하면 정답이 돼요. 그러니까 4번이나 여기 별표 이렇게 당구장 표시하는 거는 책에는 따로 없지만 외워두는 게 도움이 돼요. 외워두면 그만큼 이해가 좀 빨라지고 도움이 됩니다. 생각보다 자주 나오니까. 4번 같은 거는 오히려 이 3번 공식보다 더 자주 나올 때도 있어요. 오히려 3번은 잘 안 쓰여. 이상하게 잘 안 쓰이고 제곱식이라 그런지. 근데 4번이 오히려 더 자주 쓰인다라는 거죠. 네, 알아두셔야 되고요. 시그마 공식이죠. 자, 마지막 설명드릴 부분, 시그마에서 마지막 설명드릴 부분은 시그마라는 기호를 썼죠. 그럼 이 오른쪽에 붙는 게 일반항이잖아요. 이거 보면 일반항일 겁니다. 어떤 수열의 일반항. 근데 저 일반항의 모양에 따라서 풀이법이 좀 달라지죠. 첫 번째, 저 일반항이 등차수열이에요. 그 얘기는 이 식이 그 시그마 변수 만약 K였다면 K에 대한 1차식이었겠죠. 2K-3, 5K-7 이런 식으로. 등차수열이면 결론은 수열 자체가 등차수열인데 그 등차수열을 합치라는 거죠. 그럼 등차수열이 합이기 때문에 보통은 등차수열이 합공식 있잖아요. 이걸 적용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좀 전에 배웠던 시그마 공식을 쓰셔도 괜찮아요. 무슨 말입니까? 간단한 예를 볼까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아까 우리가 했던 2K-1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수열 자체가 첫 번장 1이고 3, 5, 2n-1 n항까지면 이거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더하다 보니까 2분의 등차수열 공식 쓰겠다는 얘기죠. 항수 n개, 이 n개잖아요. 항의 개수 n개. 1항부터니까 n개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얘랑 지워지고 2약분했더니 2n n제곱 이렇게 나왔죠. 아까 우리가 공식 외워져 있던 거. 그러니까 등차수열이니까 이 수열 자체가 항번호에 대한 1차식이니까 이건 보나마나 등차수열이지. 그럼 등차수열의 시그마를 구하라는 얘기는 등차수열의 합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적용한 거예요. 그래도 되고 아니면 시그마 공식 있죠. 이 시그마를 이렇게 분배할 수 있죠. 이렇게 2K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1. 그리고 이 2는 상수항이죠. 바깥으로 뺄 수 있죠. 이렇게 시그마 변수가 아니면 넣었다 뺐다 가능해요. 그럼 2 곱하기 시그마 K 공식 좀 전에 배웠잖아요. 좀 전에 배운 겁니다. 2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상수항이 N항 덧셈 된 거니 N번 덧셈 되니까 1이 N번 덧셈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약분하면 N제곱 플러스 N에서 N을 빼면 N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시그마를 써도 되고 아니면 등차수열인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등차수열 합공식에 집어내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활하게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저 일반항이 등비수열이에요. 뭐 이런 거겠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뭐 3 곱하기 2의 K-1제곱 이렇게 돼 있을 때 모양을 보니까 항 번호가 지수로 올라가 있는 등비수열이죠. 이럴 때는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는 등비수열의 합공식만 써야 됩니다. 딴 건 안 됩니다. 이거 시그마 공식이 없어요. 얘는 그냥 등비수열 합공식 있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3 곱하기 2의 K-1제곱. 그럼 여기는 2가 공비값이죠. 그 다음에 K에 1 집어넣으면 얘가 첫 번째이죠. 이렇게. 그 공식 쓰는 거예요. 공비 빼기 1. 항수, 가로, 공비의 항수. 첫 번째 항. 가로, 2의 n제곱, 마이너스 1. 답은 3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등비수열 합공식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 세 번째, 좀 전에 배웠던 이제 시그마 공식 있죠. 일반항이 K, 우리 지금 일반항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겁니다. K 제곱, K 세제곱, 그다음에 K 플러스 1, 뭐 이런 종류들 있지. 그럼 이건 이제 시그마 공식 쓰는 거죠. 외웠던 공식을 이제 적용시키시면 돼요. 네 번째, 이 식을 보니까 일반항이 분수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보나마나 부분분수 쓰는 겁니다. 이건 뒤에 문제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풀이하는 걸로 하고, 혹은 식이 무리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보통은 필요하다면 유리화를 한 다음에 이제 나열하다 보면 뭐 쑥쑥 규칙성이 나와서 뭐 지워지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아셨죠? 다섯 번째가 기타거든요. 기타가 뭐예요? 그러니까 일반항이, 시그마 오른쪽에 있는 일반항이 이런 꼴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등차 등비나 뭐 K제곱 이런 거나 아니면 분수식이나 뭐 무리식 같은 거 이런 종류가 아니야. 그럼 이거는 이거예요. 보통 뭐 이거를 유식한 말로 발견적 추론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규칙을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이것만 왜 색깔이 다른가요? 그러면 실제로는 수능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식의 틀에 매여 있는 것보다는, 물론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것도 나오죠. 당연히 중간 과정이 나와요. 근데 시그마 관련된 문제 중에 어려운 것들은 이런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뭔가 일반항에 규칙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일단 집어넣고 항을 쫙 나열해요. 나열한 다음에 나열된 항에서 어떤 규칙성을 뽑아내는 과정이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그 실제로 시그마는 나열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나열. K에 1, 2, 3 집어넣어서 그 수의 규칙을 보고 나열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워낙 앞에 있는 것들은 이 규칙성이 파악이 미리 되거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들은 규칙성이 파악이 돼요. 혹은 공식이 준비되어 있거나. 근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 뭐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나열한 다음에 그 수의 규칙을 보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합을 계산하기 좀 편한 방식대로 네가 따로 정리를 해라 라는 뜻이죠. 보통 시그마는 이런 방식으로 시그마 오른쪽에 일반항이 어떤 방식에 따라서 풀이법 좀 다르다는 거죠. 네, 잘 기억하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다음 시그마 K 이렇게 되어 있죠? 3n제곱 마이너스 4n일 때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를 구하시오. 자, 보세요. 이건 특별한 거 잘 모르겠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특별한 걸 모르겠으면 봐봐. 오른쪽에 있는 수열이 등차수열이에요? 누가 등차수열이래? 선생님,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등차수열 아닙니까? 이걸 하나의 수열로 본다면 등차수열이 맞긴 하겠죠. 우리는 n에 대한 2차식의 합을 SN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건 등차수열이라고 배웠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보다 얘를 찾아야 되거든요. AK라는 거. 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규칙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숫자를 일단 집어넣어 봐요. 그러면 K에 1 집어넣으면 A1 플러스 A2. 이게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이에요. K에 2를 집어넣으면 A3 플러스 A4. 이렇게 되겠죠. 3항은 이게 3항이죠. 이렇게 돼요. 이걸 다 더하죠. 시그마니까. 언제까지 더하냐면 저 K에다가 N 집어넣었을 때까지. A에 2K-1, 2N-1 플러스 A에 2N. 적어요.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죠? SN이네요, 그냥. SEN이죠. 그렇잖아요? 1항부터 2항까지의 모든 수열의 합이니까 SEN이에요. SEN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S10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1항부터 10항까지 합이니까.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시그마와 SN을 자꾸 이렇게 연결시키는 과정이 중요해요. 1항부터 10항까지
AK를 더하시오. K에 1 집어넣으면 1항, 2, 3, 4, 10까지 다 더하면 A1부터 A10까지 S10이네? S10 구하라는 얘기네? 얘네다 뭐 대입하면 되죠? 5 대입하면 돼요. 그럼 S10이 나와요. 3 곱하기 5의 제곱 25 마이너스 4 곱하기 5 75 마이너스 20 55 이 정답은 55가 됩니다.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 저 계산하는 게요. AN의 제 12항은 네, 붙여야죠. 근데 붙이기 어렵네요. 시작항은 동일한데 마지막 항이 다르죠. 붙이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위를 둘 다 n 플러스 1로 바꿔든지 아니면 위를 둘 다 n으로 바꿔든지 그래야 둘을 붙일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얘를 k가 1부터 n까지라고 쓰고 일반항은 이렇게 변하지 않겠죠. 이렇게. 근데 얘는 n항까지 더한 게 아니고 n 플러스 1항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일반항이거든. 이게 일반항이죠. 그럼 n 플러스 1항이 하나 더 셈 되었다는 얘기네. 플러스 하나 더 여기는 항번호 k에 n 플러스 1이 들어간 이 n 플러스 1 더하기 3의 제곱이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 k 플러스 1 이렇게 되다 보시면 되겠죠. 이게 맞춰주는 겁니다. 여기 항의 번호 n 플러스 1, 얘 n 맞추려니까 n까지. 그럼 n항까지는 어차피 이게 1항부터 n 플러스 1항까지 이 규칙을 따로 움직일 텐데 n항까지도 어차피 이 규칙이겠죠. 근데 n 플러스 1항을 따로 뺀 거예요. 그럼 n 플러스 1항은 뭐냐면 여기 항 번호 k에다가 n 플러스를 대입한 것. 이게 덧셈이 돼야 n 플러스 1항까지가 덧셈이 되겠죠. 얘랑 얘랑 이렇게 붙여요. 여기까지. 얘를 전개하면 4k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9 마이너스 이거 빼는 거죠. 4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 이렇게 지워지고 남은 거는 8k 플러스 8 이렇게 남죠. 뒤에 플러스 저거 분배하면 2n 플러스 2 플러스 5 이렇게 되겠고요. 8을 바깥으로 빼낼 수 있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1 8 빼내면 이렇게 될 겁니다. 플러스 얘는 분배하면 4n 제곱 플러스 20n 플러스 25 그럼 요거 8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더하기 8n 이렇게 되면 n인데 그때 8 곱하면 8n 되겠죠. 얘랑 얘랑 덧셈하기 약분하죠. 4n이 분배되면 앞에 거는 4n 제곱 플러스 4n 8n 12n 이걸 여기다 덧셈하는 거예요. 그럼 저 수열 SN은 8n의 제곱 플러스 32n 플러스 25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거 무슨 수열이죠? 등차수열이죠. 배웠잖아요. n에 대한 2차식 등차수열. 끝에 있는 항 번호가 0이 아닐 수가 끝에 있는 항이 0이 아닐 수가 나오면 제 2항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인데 어차피 우리는 12항 구할 거라 1항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럼 일반항 A에는 n에 대한 1차식 이거 2배 그 다음에 이렇게 뺀가 플러스 24 12항 구하는 거니까 16 곱하기 12 플러스 24 얼마인가요 그러면? 16에다 12를 곱하면 192 24 216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an이라 한다. 뭐 이거는 그냥 나열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n제곱을 자연수 n이잖아. n제곱을 3으로 나눠요. 그럼 1제곱을 3으로 나누면 1이죠.
A1은 1제곱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입니다. 그럼 A2는 2의 제곱, 4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 A3, 3의 제곱, 9, 나머지 0. 그럼 A4, 4의 제곱, 16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 A5, 25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 A6, 36을 3으로 나누면 0. 알겠죠? 1, 1, 0이 계속 반복이네요. 항세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쟤는 A1, A2 시그마니까요. A3 더하기 A4 그래서 어디까지 더하는 거냐면 A1000까지 더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세 개 더하면 2램이에요. 그 합이 2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뒤에 세 개 더해도 어차피 2겠죠. 그럼 총 2가 몇 개 나오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1000을 한 개수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남죠? 결론은 이 세 개짜리가 333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 세 개를 더한 게 2였기 때문에 2의 합이 333번. 그리고 항 하나 더면 제일 앞에 거 하나 나오겠죠, 다시. 1. 정답은 667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4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 시그마 n이 2부터 20까지 fn의 합을 계산하시오. 이거는 2부터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f2, f3, f4, f5, f6, f7, f8 뭐 이런 식이겠죠? f20까지. 이거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거 앞쪽 우리가 지수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했었던 부분이죠. 뭐라고 중요하게 따르죠? 여기는 n-4. 자, n-4. 와, 여기는 n. 이 둘의 관계성. 얘가 만약에 양수이면 n-4 앞에 있는 게 만약에 양수이면 양수의 n제곱할 때 저 n 값이 이게 양수, 0, 음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었죠. 앞에 있는 숫자가. 근데 뒤에는 n은 다시 보통 두 가지로 나누죠. 이 n이 홀수이냐 아니면 짝수이냐로 나누죠. 이것도 홀수이냐 짝수이냐. n이 만약 양이라고 칩시다. n이 양일 때 홀수 거듭제곱근의 실수의 개수는 무조건 한 개죠. n이 홀수가 되면 무조건 한 개예요. 그렇죠? 무조건 한 개.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숫자가 양인지 0인지 음인지 관계없이 뒤에 있는 n제곱근 할 때 저 n이 홀수가 되면 무조건 답은 한 개죠. 실수값이. 근데 이제 짝수일 때가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양수일 때 짝수 거듭제곱근은 실근이 2개. 음수일 때 짝수 거듭제곱근은 없다. 그죠? 제곱해서, 4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0일 때 짝수 제곱근은 1개죠? 0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구성을 해요. 그럼 n에다가 만약에 2를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에, 여기 마이너스가 되죠? n에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근,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홀수 나오면 다 1이다. 홀수 나오면 다 1이죠? 근데 짝수도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숫자가 2를 집어넣으면 음이 되고 4를 집어넣으면 0이 되기 때문에 0의 짝수 제곱근 1개. 0 하나. 그 다음 짝수부터는 다 2개죠. 보라마도 2개예요. 다 양수의 짝수 제곱이니까 2개씩. 그럼 이 계산만 잘하면 되네? 1이 몇 번 더 쓰면 되고 0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1이 이렇게 끊어서 볼까요? 이렇게 긋지 말고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앞에 싣고 있겠죠? 이건 다 1이에요. 홀수, 1부터 19까지 홀수 10개. 그 중에 이제 1 빠지고 이제 3부터니까 9개. 짝수, 얘만 좀 따로 뺍시다. F4는 1. 그 다음에 짝수, 여기 6, 여기 8, 여기 20. 1부터 20까지 짝수가 10개. 근데 앞에 2개 빠졌죠? 2, 4 2개 빠졌으니까 8개 남았네요. 2가 8개. 이거 다 덧셈 하시면 돼요. 그러면 10 플러스 10, 16, 26.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간단히 하죠. 이거는 뭐 별거 없죠. 그냥 다 분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분배하면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4AK의 제곱인데 4를 바깥으로 빼요. AK의 제곱을 둡니다. 다음 마이너스 12를 바깥으로 빼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9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9 이렇게 된 거죠. 20인가요? 20까지. 문제는 다 나와 있잖아요. 얘랑 얘랑 곱하는 거죠. 180 80 96 플러스 180 16을 빼야 되니까 164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수열 AN에 대해서 이것도 일단 나열해 봅시다. 앞에 걸 일단 나열해 보면 K가 1부터 10까지 이게 AK의 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1 이게 48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이걸 이렇게 분배할 수 있죠? 이렇게 분배? 이건 분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그마를 분배를 못하는 거지 이 안에 있는 일반항까지는 분배 법칙 적용되니까 그럼 AK가 두 번 곱해지는 AK 제곱 마이너스 AK예요. 이게 32야. 자, 이게 맞춰줬잖아. 시작항과 마지막 항의 번호가 서로 맞춰졌죠. 그러니까 얘네 어떻게 적절히 써가지고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주인공은 얘야. AK 제곱. 그러니까 얘네가 남아야 된다는 얘기죠. 얘네가 남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제일 불편한 건 얘네들이죠. 어차피 숫자는 나중에 계산하기 편하지만 얘네만 없어지면 내가 구하는 것과 기껏 숫자밖에 안 남기 때문에 좀 할만할 것 같아. 근데 이게 얘네들 지르려니까 개수가 안 맞네? 그러니까 2 곱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 식에다 2를 곱하는 거예요. 이 전체 식에다 2를 곱한. 2를 곱한다. 이런 느낌이 되죠. 그럼 이 2를 이 안에다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2로 바뀌고 얘도 2로 바뀌고 좌변에다 2를 곱하면 우변도 2를 곱해야 되니까 얘가 64로 이렇게 바뀌겠네요. 이게 지워주죠. 2를 곱했으니까 지워주고. 그리고 얘네를 지워대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봅시다. 아래에서 위를 뺄까요? 아래에서 위를 빼봅시다. 그럼 시작항, 마지막 항 번호 같은 시그마는 일반항끼리 모이죠. 아래에서 위를 빼면 AK의 제곱이 남고 얘네들이 없어져요. 아래에서 위를 빼면 마이너스 1이 붙고 64 빼기 48 16 K가 1부터 10까지 분배해 줍니다. K가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예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만 일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럼 없어지고 더하기 이거 얼마예요? 10이죠. 상수항이 있을 때는 마지막 항 곱해서 쓴다. 정답은 26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등차수열에 대해서 저희 등차수열이랍니다. 등차수열은 우리가 또 기억할 게 많잖아요. 공차 이런 것들 등차 중앙 자 보실까요? 이건 모을 수 있죠. 시그마 K가 1부터 30까지 AEK 마이너스 AEK 마이너스예요. 봐. 근데 이거는 쉽지 않을까? 시그마 K가 1부터 30까지 이게 뭐예요? 저게 뭘까? 주은재 씨? 이거 뭐예요? 두 글자로. 공차잖아요, 이게. 이게 왜 공차야? 이렇게 빼면 뭐 나와요? 공차. 공차. 뒤에서 앞을 뺀 거잖아. 공차예요, 공차. 뒤에 있는 항에서 바로 앞에 있는 항을 뺀 거잖아요. 공차인 거죠. 아, 이렇게 되네?
그럼 나는 이제 이 수열에, 이 등차수열에 공차만 찾으면 되죠? 근데 이런 거 좀 잘 보면 좋은데, 얘들아. 뭐 안 보여? 등차, 중항, 그렇죠. 3항과 5항을 더한 것은 4항의 2배 한 것과 같다. 등차, 중항. 이게 12. 따라서 A4는 괜히 뭐 이걸 A 플러스 2D, A 플러스 뭐 4D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빨리 정리하고 등차수열 할 때 배운 게 있네요. 8항과 4항의 차이. 그게 공차의 개수 4개. 빼면 16. 따라서 공차는 4. 시그마 K가 1부터 30까지 4. 정답은 120.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장이 32, 제 3항이 20인 등차 수열에 이거 구하라는 얘기인데 첫 장이 30, 3항이 그럼 이렇게 빼게 되면 공차가 2번이죠. 빼면 마이너스 12. 따라서 공차는 마이너스 6.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그럼 일반항, 이 수열의 일반항은 마이너스 6n으로 가고 첫 번역이 32가 나오려면 여기 n에 1 집어넣어서 30이 나오려면 38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절대값 왜 붙였을까요? 왜 굳이 절대값 붙였을까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첫 장이 32예요. 공차가 마이너스 6이네? 숫자 작아지고 있죠? 그러다가 절대값 붙이니 왜 알 것 같아요. 어디까지는 항이 양이라서 그냥 쭉 더하면 되는데 어디부터는 항이 음이라 그 숫자의 반대 부호를 덧셈해야 되는 거죠. 가지고 있는 절대값이니까. 그럼 어디까지 양이고 어디까지 음인지 알아야 되니까 일단 양부터 시작했으니까 어디까지 양인지 봅시다. 그럼 6n 38 따라서 대략 n은 6점 얼마 무슨 말이죠? 6항까지 양이라는 얘기예요. 6점 얼마가 되기 전까지 양이니까 6항까지 양이고 7항부터는 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1항부터 6항까지를 따로 더해야 돼요. 이건 이건 절대값이잖아요. 이게 절대값 A1, 절대값 A2 이렇게 가다가 절대값 A6. 근데 7항부터는 음이잖아. 그렇죠? 7항은 음이야. 근데 음의 절대값 취하면 그 음을 그냥 쓰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렇게 돼 있지. 쓰기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A10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숫자의 절대값은 만약 7항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수에 음을 붙여야죠. 절대값이니까. 그럼 이때부터는 양으로 달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 음으로 달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걸 정리해보면 이걸 정리해보면 A1부터 A6까지 합은 양수인데 A7부터 A10까지 합은 음을 다 더한 건데 절대값을 지었기 때문에 그 합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 이해됩니까? 왜 그런지? 자, 계산합시다. 그럼 1항부터 6항까지 더해요. 2분의 항수 6개. 첫 번째 항 1항이다. 32. 더하기 마지막 항 6번째. 여기 6 집어넣으면 되겠죠. 2. 그 다음 7항부터 더해요. 10항까지. 2분의 항수 몇 개니? 4개지. 7, 8, 90. 그 다음에 7항. 7항이 누군지를 봐야 돼. 7항. 여기 n에다 7 집어넣으세요. 마이너스 4 나오죠. 7항을 계산하는 거예요. 10항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0 플러스 20, 38 마이너스 22. 그럼 이걸 계산하면 6 곱하기 17 얼마냐 그러면? 일단 놔둬볼까? 뒷가락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고 이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얼마니 약분하면? 13? 이렇게 되나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합은 이걸 계산해야 돼요. 그냥 계산합시다. 102. 근데 여기까지 합은 이거야. 근데 절대값을 몽창 다 씌워놨기 때문에 답이 음이 나올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음이 나온 값을 이렇게 음 나온 값을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양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곱하면 얼마예요? 52 154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